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삽목묘들의 여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라늄 삽목묘들 제가 지난 3월 16일 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성공을 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라늄 삽목에 성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제라늄 삽목묘를 분양받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에 빠질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라늄에게 가장 힘든 계절인 여름이 찾아왔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름 중에 장마가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속되는 가뭄에 의해서 장마가 반대로 조금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라늄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그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저만의 관리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삽목 3달 차의 제라늄의 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거 하나는 뿌리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반투명한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아래까지 뿌리가 잘 자라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에 5개짜리 하나에 200원이죠. 여기다 심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덜렁 빠져나오네요. 한번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밑에까지 뿌리가 잘 나와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라늄을 분갈이를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일단 초보자분들 제라늄을 키워가면서 첫 여름이라면 분갈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 제라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성장을 했지만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약간 성장이 좀 둔화가 돼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만 하셔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따로 하지 말고 이대로 키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 물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큰 제라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약간 겉흙, 그 다음에 가장자리만 적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주시잖아요. 큰 화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좋은데 이런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물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평소와 똑같이 그냥 흠뻑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분 안까지 물을 마른 것을 확인을 하고 주는 건데요. 이렇게 흠뻑, 겉흙이 마르고 속흙까지 마른 걸 확인을 하시고 흠뻑 물을 주시는 건데요. 이 겉흙이 마른 거는 눈으로 보면 아는데 속흙까지 마른 건 어떻게 아냐 라고 또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살짝 파서 수분을 체크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자주 하다 보면 이 뿌리도 조금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플라스틱 화분이든 토분이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요게 물이 말랐을 때 무게랑 물을 줬을 때 무게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화분이 정말 이렇게 가볍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마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봄과 가을 성장기 때에는 이렇게 겉흙이 마르면 흠뻑 물을 주고, 대신 지금같이 더울 때 장마철에는 속흙까지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분갈이를 아예 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분갈이도 또 하나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너무 느리거나 이런 애들,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죠. 잎의 생장점도 좀 멈춰 있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클 동안 얘는 좀 많이 못 큰 것 같아서 요런 애들은 조금 분갈이를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요거는 제라늄을 조금 키운 지 몇 년 되신 분들께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분갈이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빼고는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여름을 날 건데요. 그럼 너무 영양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액비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액비는 이미 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이포넥스 액비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게 어떻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까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S라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파랑 통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적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모든 식물에게 주기 용이한 그런 액비예요.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액비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찬을 받은 거예요. 이 하이포넥스를 수입을 하는 동아원예 자재에서 저에게 요거를 한번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라방에서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30분께 한번 써보시라고 같이 협찬을 해드렸는데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효능보다는 또 요거를 찾는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라늄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께는 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핑크 물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이포넥스의 개화촉진 액비예요. 요즘에는 요 핑크 물약이 안 보여서 이제 이 액비는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게 껍데기만 바뀌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약간 미색의 샴푸병처럼 생겼는데요. 요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질소의 양이 거의 없는 거죠. 0, 6, 4. 인산과 칼륨의 이 함량만 조금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라늄 꽃을 좀 많이 보고 싶으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액비를 줬을 때 조금 더 푸릇푸릇하고 화엽이 지는 거를 막아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액비만 주면서 쓸 건데, 이 액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스포이드를 줘가지고 용량을 맞추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리터 페트병에다가 1ml를 넣어가지고 2000배를 희석해서 주는데요. 물을 3번 준다고 했을 때 3번 중에 한 번만 액비를 주고 나머지 2번은 맹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라늄은 여름에는 절대 분갈이를 해서는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갈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직접 분갈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이라는 펜시 제라늄입니다. 특히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간 펜시 제라늄들은 다른 초록 색깔 잎을 가진 제라늄들보다는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올 봄에 제가 2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원래 얘를 먼저 분양을 받고 혹시 또 실패할까봐 얘는 잘 팔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 개체로 하나를 분양을 받아 놓은 건데요. 이 2개는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이미 다 꽉 차 있고 성장도 너무 둔화가 됐어요. 이제 슬슬 성장이 멈출 시기긴 하지만 성장이 느려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번 해줄 겁니다. 화분의 선택은 저는 슬립분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작년까지는 토분에다가 많이 했어요. 물론 제라늄 정말 고수님들은 토분에 쫙 심어서 이렇게 베란다에다 쫙 깔아놓고 하면 너무 멋지긴 한데요. 저 같은 제라늄 초보에게는 그 토분이 살짝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햇빛이 너무 뜨거웠을 때 토분이 조금 달궈져가지고 뿌리가 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도 잘 마르고 열도 많이 받지 않는 이런 슬립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토분에서도 워낙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흙이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원예용 상토와 사냐초를 6대4로 섞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7대3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물 빠짐을 좋게 해준 다음에 화분이 좀 빨리 마르게 하고 자주 물을 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대4의 비율로 하고요. 여기다 오늘은 또 새로운 재료를 좀 추가해 줄 거예요. 요거는 훈탄이라는 재료인데요. 이렇게 완결을 태운 그런 거예요. 요거를 한 숟갈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를 분갈이 할 정도의 양의 한 아빠 숟갈 정도만 넣어줄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방출도 해주고 이 토양을 조금 좋게 개선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수치 약간 정화작용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잘 섞어서 분갈이를 시작해 줄게요. 일단 뿌리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뿌리가 굉장히 실하게 잘 내려 있습니다. 얘도 속끝까지 바짝 마른 상태고요. 얘는 근데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하얀데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분갈이 하실 때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이 뿌리만 털지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 화분에다 넣어줄 건데요. 생각보다 화분이 조금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까지 심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까지만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다 차면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다 흙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흙은 이렇게 한 2삽 정도만 넣어서 위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정도. 약간 깊이 심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큰 화분보다는 이렇게 적당한 흙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작은 화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슬립분이 남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전 약간 이렇게 얕게 심어줄게요.
자, 흙을 담으실 때는 기존에 흙 높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너무 깊어지면 안 돼요. 딱 기존에 있던 흙과 비슷한, 딱 맞는 요 정도 높이로 흙을 넣어주신 다음에 옆을 살짝 다져서 공극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지만 제라늄 분갈이를 완료를 했습니다. 뿌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을 했죠. 이런 분갈이 방법을 연탄 분갈이 혹은 연탄갈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줬고요. 물 주는 거를 지금 주지 않을 거예요. 분갈이하고 왜 물을 안 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고수님들은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서 바로 물도 많이 주시면서 키우시면서도 잘 키우지만 저도 약간 그러면서 물음병에 조금 실패가 온 적이 있어서 여름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다면 물을 좀 이따 줍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상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감이 조금 있어요. 이런 상토가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좀 두드려서 공극이 없도록 잘 다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토가 또 바짝 마르고 화분이 지금은 묵직해요. 이게 또 굉장히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가에서 관리를 할 건데요. 이제 정말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공중 습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제라늄을 널찍널찍하게 띄워놓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창문을 항상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 싶으시다면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조금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독된 가위로 너무 많으니까 좀 볶아서 바람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요런 애기 산모기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빛 좋은 곳,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여름을 날 거예요. 그렇게 폭염이 지나가고 다시 선선한 가을쯤에 들어가면 또 폭풍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좀 더 큰 화분을 하나씩 옮겨줄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 산목류의 여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아직 초보라 배워갈 게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